아무래도 우리 대표님께서도 월급 250만 원 받으셨던 직장인이셨다고. 저 32만 원 받았어요, 처음에. 한 20여 년 전. 아니요, 첫 직장 처음 때. 이제 취업했을 때 네. 32만 원 받았어요. 아니 근데 지금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월세만 월에 9천만 원 이상을 받는 자산가로 이제 성장을 하셨는데, 사실 진짜 저축만으로 부자가 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분을 보지도 못했고요. 그러면 저 같은 일반적인 월급쟁이들, 직장인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지 좀 이렇게 팩트 폭격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티가 들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해주세요. 말씀드리면 그럼 저축 안 하면 뭐 할까요? 일단은 저축은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저축을 해야 되는데 저축을 하는데 지루합니다. 삶에서 내 월급 기준으로 생활비 빼고 뭐 기타 비용 다 빼고 나서 남은 돈으로 1억을 만들려고 계산상 따져보면 어마어마한 기간이 해요. 그렇게 만들기도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죠. 에이, 무슨 1억을 만드느라 10년을 포기했는데 1억 만들어가 그때 가서 뭐래. 그때 흰머리 나고 나면 의미 없는데 지금 차라리 노세 젊은 노세나 하자. 이렇게 지금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는 순간 여러분은 폭망할 수가 있어요. 지금 받는 200만 원, 300만 원의 돈의 일부는 내 노후에 써야 될 돈을 지금 미리 받은 거거든요. 땡겨받는 거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은 60살까지밖에 못 일해요. 그 이후에 100살, 120까지 사실 텐데 그때의 돈을 지금 미리 받아놨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거를 뭔가 투자를 해놓지 않으면 이때는 박수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행복해할 때가 아니라는 거지, 젊다고. 그럼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막연한 거예요. 막연하니까 꿈을 가지, 꿈을. 그냥 제가 32만 원 월급 받았을 때 250만 원 월급을 받았을 때 꿈을 꿨겠냐는 거예요. 아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꿨겠죠. 그러니까 제가 32만 원 받으면서 그 당시에는 그냥 32만 원이 제 나이 19살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였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것도 과분하다 생각했어요, 저는. 왜냐면 용돈 10,000원 갖고 사는 사람이 갑자기 32만 원을 준다는 얘기는 어마무시한 돈이었었는데 이거를 갖고 내가 불려서 그런 꿈이 없었는데 250만 원 받을 때 제가 꿈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250만 원. 그럼 250만 원을 만들 때 꿈을 꿨는데 제가 꿈을 꾸면서도 웃음이 나올 정도의 꿈이었죠. 이게 어떻게 말도 안 돼. 이게 가능하다고? 야, 내가 꾸면서도 참 웃기다. 근데 그거를 아내한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야. 집사람이 뭐 웃음 참느라 죽죠. 그게 뭐냐면 그냥 재밌어서 웃는 거잖아요. 그게 될까가 아니고 결혼하면 1억씩 뭐 이런 거 막 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웃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때도 저도 그런 웃음을 보였고 아내 역시도 저를 그런 웃음으로 보였는데 그걸 제가 한 단계 한 단계 실천해 나가면서 그 웃음을 사라지게 해줬죠. 되네? 그런데 그 꿈을 만드는 게 먼저예요. 내가 어떻게 될 건지. 그러면 꿈을 꿔놓고 나서 그걸 하나하나씩 쪼개보세요.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는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할까 계산해봤더니 40년 필요할 수도 있고요, 50년 필요할 수도 있고, 제가 계획 짰을 때 한 80년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걸 해놓고 나서 단계 짜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는 뭘 해야 되고 언제까지 큰 트리를 잘라보는 거죠. 그럼 10년 안에는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10년 계획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럼 10년 계획을 잡았으면 10년 계획 안에서 연계획을 짤 수가 있어요. 올해는 어디까지의 스텝으로 발전한다면 내가 이 원대한 꿈을 이뤄나가겠구나. 그럼 1년이 나왔으면 거기서 12달로 쪼개서 그럼 요번 달에는 어떤 기획을 해야 되겠구나. 뾰족한 건 없습니다. 한 달 안에 할 수 있는 건 뾰족한 게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 기간에 공부를 해야겠구나. 그러면 일주일에 한 권을 읽어야겠구나. 그럼 일주일 계획이 나오고. 그러면 하루에 얼마큼을 읽어야지 일주일이 나오겠구나 라는 걸 찾는다는 거지. 내가 부자가 되는 40년, 50년 큰 프로젝트 중에 책 읽는 1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1시간씩 꾸준히 써온 사람들은, 소비한 사람, 그 시간을 나를 위해 쓴 사람은 결국 부자가 돼요. 근데 대부분 내 돈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내 꿈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왜? 싫거든. 답이 없거든. 근데 웃긴 꿈, 아무한테 막 말하면 놀림받을 꿈, 그런 걸 꾸세요. 장기적인 플랜이지만 그걸 쪼개서 연 단위, 월 단위, 주 단위, 하루 단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한번 그럼 그 스텝에서 나는 뭘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찾아내는 방식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방식이에요.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한번 계획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결국은 뭔가 대표님만의 인생 철학이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은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수칙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이 절대 하지 않는 행동, 부자들은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지키는 게 아니고 안 하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구나. 일단은 첫 번째, 지출을 안 했어요. 절약을 한 게 아니고요, 지출을 안 했어요. 절약하고 지출을 안 하는 건 다릅니다. 다르죠.
절약을 하기 위해서 영화관에 할인권을 가지고 영화를 보는 게 아니고 네. 그건 절약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친구한테 포인트 받아서 이렇게 영화를 싸게 봤어. 아니면 뭐 문화의 날 봤어. 그게 아니고 안 본 거예요, 그냥. 그러면 아예 안 나가잖아. 나의 모토는 절약이 아니다. 안 쓰는 거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용이 드는 결심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연초되면은 네. 살 좀 빼볼까? 네. 그럼 뭐예요? 헬스클럽을 끊는다, 끊어야죠. 요가를 끊는다, 네. 피트니스, 필라테스를 끊는다 하잖아요. 다 돈 들어가는 거예요. 야, 그러면 건강까지도 너 그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저도 하죠. 그러면 일단 헬스장 6개월 끊어놓고 안 가는 경우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한 달 정도, 아니 보름 정도를 그냥 조깅부터 해봐. 산책부터 해봐. 돈 안 들잖아. 집에 있는 운동화 끌고 나가가지고 해봐. 요즘 추운데요? 헬스장 가는 거리도 추워. 헬스장 가다가도 추워서 안 가는 경우 있잖아요. 네. 우리가 그거 안에 실내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그런 데서 나가기 싫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15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조깅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 그럼 그때 헬스장 끊어도 된다는 거지. 미리 쓰지 말라는 거예요. 끊어놓고 안 가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좀 해보고 나서 그럼 하다 보면 또 그게 좋다? 헬스장 가는 것보다 조깅하는 게 더 좋아. 사람들도 구경하고 공기도 좋고 그러면 돈도 아꼈고. 네, 돈도 아껴.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럼 세 번째는요. 신용카드를 안 쓰는 거예요. 전 지금도 신용카드 안 써요. 현금을 아니요. 현금을 어떻게 갖고 다녀요? 체크카드만 써요. 체크카드만 써서 통장에 있는 만큼만 써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카드 써도 돼요, 저. 그게 습관이 돼서 그냥 체크카드 쓰는 게 전 좋아요. 그래서 신용카드는 언제 쓰냐? 해외 나갈 때만 가지고 나가요. 해외에 체크인 하려면 뭐 마스터 이런 거 써 있는 게 없으면 체크인이 안 되더라고. 한 번 가서 큰일 날 뻔했어요. 없어가지고. 그래서 하나 정도 갖고 있는데 서랍에 있다. 여행 갈 때만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있는 만큼만 소비하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내가 돈을 넣어놓고 그 있는 한도에서 서브라는 거지. 신용카드는 결국 빚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달에 월급 들어오면 쭉 나가면 끝나잖아. 그러면 돈이 뭐 의미가 없잖아, 이게. 그러니까 있는 만큼 쓰라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하지 마세요. 다수의 사람, 다수의 일반적인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 내 친구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 10명을 한번 뽑아서 네. 그들이 좋아하는 행동, 그들이 좋아하는 행동, 그들이 재밌어하는 행동들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왜 비슷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거든. 그 사람들이 주로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소비하는 패턴들을 보고 그걸 하지 말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들하고 지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서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그랑 다르게 행동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 인사이트가 아주 명확했어요. 절약 아닙니다. 지출하지 않는 거, 여러분. 그리고 비용이 드는 결심 안 하는 거. 일단 그냥 한번 비용 들이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있잖아요. 노머니로 시작할 수가 있는 거. 노머니로 시작해보는 거. 그리고 신용카드 안 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최대한 체크카드로 한번 해보는 거. 그리고 일반인들이 하는 행동. 다수의 사람들이 이 정도는 써도 돼. 이 정도는 해도 돼. 라고 당연하게 하는 것들 무심코 따라하지 않기. 이런 어떻게 보면 대표님도 성장하시는 과정에서 쭉 한 10여 년간 계속 실천하셨던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실천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맨 처음에 종잣돈으로 자산 1억을 달성을 하시게 된 건지. 근데 이게 1억이라는 게 손에 쥐어보질 않아서 제 통장에 2천만 원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시스템화돼 있어요. 돈이 주머니에서 썩고 있으면 되겠어요? 돈은 나를 위해 일해야 되잖아요. 일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첫 번째 쓴 책 이름이 부자는 돈이 일하게 한다거든요. 내 돈이 나를 위해 일을 해야지 내가 돈을 위해 일하면 안 된다는 거야. 돈의 노예가 되는 거잖아. 야, 네 돈들이 나가서 일해갖고 와. 내 자본들이 일해. 나는 시스템만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네 돈들이, 내 자본들이 와서 돈 벌어 갖고 와. 그래서 월세가 계속 꽂히고 있는 건데 그 돈이 썩게야 뭐 놀고 있으면 쉬고 있는 거잖아. 연차고 휴가 가고 있는 거야. 내 돈들이. 통장에 1, 2억씩 막 쉬고 있으면 되겠냐고. 네. 일단은 지금 삶이 낮은 소득이거나 아니면 뭐 회사에서 맨날 구박받고 살고 계시고 지금 눈치 보고 하루하루 즐겁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내년이 올해보다 나아질 거라고 판단하지 않는 분들도 많아서 안 좋은 생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수록 더더군다나 더 먼 미래를 예측해 보시고 기획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꿈꿔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비록 이렇지만 앞으로 좋아진 삶을 살 거야 주문을 하고 그 마법을 자꾸 저한테 넣으세요. 그러니까 사기치는 거지 나를. 실제 사기에 당합니다 내가. 내 최면에 걸려서 그렇게 사라져요. 나중에 노후에 필요한 돈을 지금 준비해서 만든다. 그리고 현금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그거를 틀어놓고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죽을 때
그대로 자식한테 물려주고 다 먹었으니까 네 수돗물은 이제 네가 먹어라 그러고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 세대들이 뭔가 넘겨줄 것만 기다리지 마시고 네. 내가 그걸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내 자식한테는 내가 힘들었던 이 고통스러운 행위들을 하지 않게 돈 버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남아있는 여생이라고 그랬죠. 그렇다 50이 남아있는 네. 삶에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하면 현금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게 할 건지를 가르치는 게 제 마지막 남은 숙제이지 않을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물론 제가 강의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있고 가르침을 드리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게 남은 가르쳐 주면서 내 자식은 안 가르치고 있다는 게 지금 걱정이 돼서 저도 올해 이제 자녀한테 가르치는 목표로 좀 한번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꼭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만 포커스를 잡지 마시고 이거 신기루 같은 거예요. 내가 100억이든 200억이든 1000억이 되는 건 큰 의미 없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고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얼마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 드니까 잘 판단하셔서 계속 그런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고요. 제 채널에도 오셔서 그런 내용 보시면 많이 안내가 돼 있으니까 또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월세의 세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신 우리 강용수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또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